이슈K 시간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전주올림픽 도전 등 KBS 전주방송총국이 뽑은 올 한 해 10대 뉴스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경한 고문과 함께 올해 이슈들 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 얘기부터 해볼까요? 전북은 삼중 소외를 해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80% 넘는 지지율로 화답했습니다. 전북 도민의 표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 지지율이 지금도 계속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화두를 잡았기 때문에 전북 도민들은 여전히 강한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중 소외를 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특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재정, 사업, 예산 등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의지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역대 정부에서 이제 전북 출신 의원들이 이렇게 입각 숫자가 많은 경우는 거의 드물었거든요. 예. 이렇게 볼 때 이제 대자면 이재명 정부에서의 정치 지형이 우리 전북 지역에 좋은 이 뉴스가 되고 있다. 좋은 지형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압도적 지지에도 전북은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기약 없이 미뤄지거나 또 인공태양 연구단지 공모 탈락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논란도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가 크다 보면 또 실망도 있을 수 있다,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훨씬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전북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바심이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이제 타운홀 미팅인데 그런 타운홀 미팅이 이제 해를 넘기게 됐고 전북이 유일하게 하지 않은 지역이 됐어요.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은 좀 우리 전북 지역 정치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타운홀 미팅을 하려면 결국 의제가 뭘로 설정할 건지 합의가 필요한데 예. 그런 합의가 우리 지역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얘기는 지역에서 자기 정치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거리에서 지역 정치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소지역주의라든가 혹은 자기 이익 중심의 때로는 이제 도정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이 결국은 이제 타운홀 미팅이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 이런 점들은 이제 우리 지역 정치권도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일부는 비리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각종 뉴스에서 이제 안 좋은 부정적 뉴스를 많이 생산해냈고 이러면서 본다면은 상당 부분 다음 지선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뉴스에서도 뭐 나왔습니다만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아주 중요한 발전에 이제 특별법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선장 노릇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을 봤더니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론 30년 넘게 여전히 전북 대표 현안인 새만금 사업도 짚어보죠. 올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세 차례나 바뀐 기본 계획을 또 손봐야 하고 법정 다툼 중인 새만금 공항 건설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만금은 이게 정말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역의 큰 난제 중에 하나죠.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민할 것은 그렇습니다. 새만금 사업 자체는 사실은 국정 사업이고 국가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어서 그 기본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정권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 중앙정부가 책임질 요소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의제가 이제 세상 뭐 한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가 급변하게 됐다는 거죠. 네. 처음 시작할 때 농업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제 첨단 디지털 산업까지 경제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기본 계획도 계속 바뀌고 이런 곡절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또 새만금 이제 국제공항 기본 계획이 이제 취소 이제 1심에서 문제가 이제 결정돼서 이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이제
또 내년을 넘겨서 1월 중순 넘어서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다 보면 이제 새만금 이제 국제공항은 이제 지역 개발에서는 아주 중요한 중심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좀 조화롭게 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좀 더 그나마 이제 다행히 이제 건설급부 장관이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이어서 키를 좀 쥐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조금의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좀 더 지지를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성과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북이 올해 국책 사업인 피지컬 AI 실증 단지로 선정된 건 고무적이었습니다. 정부 주도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이 전북의 미래의 동력이 될지 기대감이 높은데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제 전북의 뭐 쾌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피지컬 AI가 이제 전북에 유치됐고 그 예산이 이제 올해 이제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연구 개념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 이제 2026년부터 35년 동안 약 1조 원 정도 연구 개발비가 투자되는데 그러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적으로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기본 기초 연구를 좀 이제 개념 연구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이걸 가서 기본 이제 산업들, 기업들, 민자 투자를 유치하고 이렇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전북이 뭘 갖고 먹고 살 건가라는 문제에서 피지컬 AI가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은 분명할 거라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